뭐가 있냐? 이게 최봉균인가 보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라면 평화와 정의의 탈을 쓰고 인권, 생명, 자유, 평등을 짓밟는 짓도 가리지 않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떡하지? 전 나쁜 놈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 저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지 않아. 네. 그래서 뭐 정치인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뭐 나는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뭐 나는 국가 민족을 위해서. 저는 그런 소리 안 해요. 제가 방송하면서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제가 국익을 얘기하지만 사실 국익을 얘기할 때 제가 뭐 얘기하냐면 저의 사익과 국익이 맞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왜? 나도 먹고 살아야지. 그리고 원래 인류의 역사는 원래 생존 경쟁의 역사예요. 전쟁을 하면서 성과학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어차피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인데, 물론 침략한 놈이 나쁜 놈이라고 하지만은 어쨌든 침략한 놈도 죽일 때는 잔인하게 죽여야지. 왜? 그래야 이기니까. 침략자를 죽여서 승리를 해야 이기는 전쟁이기 때문에 어차피 전쟁이 나면은 양쪽에서 사륙전이 벌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전쟁이라는 게 뭐 일방적으로 한쪽이 침략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해관계가 안 맞춰서 싸운 전쟁도 많거든.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 악이고 나쁘다라고 정의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우리를 침략하기 위해서 그 전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걸 멍청이 쳐다보고 있는 거, 그것도 옳은 행위가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뭐 아름다운 말을 하고 하는 거, 그거는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된다 봐요. 하지만 지금은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 우리나라 기술을 뺏어가고 산업 스파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휴전선에서 뭐 90몇 개 초소 철수시킨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를 무장해제하려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착한 말 고운 말 하면서 이쁜 척한다? 전 반대예요. 저는 강력하게 나가야 된다 보고, 상대방이 나를 뭐 극우주의자, 뭐 전쟁 찬양론자 뭐라고 비난을 해도 나는 다 감수하고 나는 밀어붙인다예요. 왜? 나 이런 인간이다예요. 네, 나는 초식동물 같은 농경민족의 사고방식 없어요. 저는 제 평생에 인생의 거의 80%를 초원지대에서 살았다니까. 유목지역에서. 그래서 걔네들하고 어울려서 살았기 때문에 나의 사고방식은 철저하게 유목민족 사고방식이고 공격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이게 제 이 기본 국제 외교 전략의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 타협 이런 거 없어요. 일단 한 대 패고 협상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선제압이 되지. 문야계나 연예계 자익화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래 연예인들은 원래 자익적 성향을 갖습니다. 옛날 때 가난했기 때문에. 근데 연예인들도 공부를 좀 해야 돼. 왜냐면은 연예인 중에 공부 잘하면서 연예인 되는 케이스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연예인 되는 경우가 많다고. 뭐 그것까지도 좋아. 뭐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니까. 한데 기본 상식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기본 상식.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한글은 읽을 줄 알잖아요. 그럼 뉴스는 봐야 될 거 아니야. 신문을 읽고. 응? 그러다 보면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예요. 그건 좌파나 우파나 다 똑같은데 오늘날 좌파고 우파고 다 상대방 매체한테 가짜 뉴스라 그러고 믿을 수 없다는 얘기해. 근데 그것도 잘 알아야 돼요. 좌나 우나 다 자기에게 유리한 말 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 아니에요. 그게 정치고. 근데 제가 원래 고대사 연구할 때도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저는 양쪽을 다 봅니다. 왜냐면은 고대사를 연구하는 건요, 지금 뭐 유적이나 유물이나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극소량의 몇몇 유물, 기록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는 창의력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창의적 추론을 통해서 과거의 일을 하나하나 추론해서 찾아내가는 과정이라고요. 어머, 카톡 소리가 나네? 껐어.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래서 고대사 연구를 일종의 살인사건을 조사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은 것들을 찾아내는데, 저는 그래서 그때 고대사 연구하면서 찾아낸 그 기법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국제관계 연구에 써먹습니다. 그러니까 국제관계를 연구하다 보면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전쟁을 했는데 서로 이겼다고 하질 않나, 서로 잘났다고 하질 않나, 서로 정의라고 그래. 근데 저는 그 말 자체를 안 믿어. 저는 뭐 선악론 이런 거 안 믿는다고 했잖아요. 다 양쪽 다 할 말이 있고, 양쪽 다 옳은 부분이 있고 틀린 부분이 있어.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어떠한 거에 중점을 두냐. 나는 내 관점에서 보는 거야. 나에게 어느 쪽이 더 이익이 되는가.
그래서 그냥 국익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보는 게 뭐냐? 다 본다예요. 왜냐? 거짓말 속에는요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내가 고대사를 갖다 살인사건을 수사하는 것처럼 내가 한다고 했잖아요. 살인범한테 너 살인했어라 얘기하면요 내가 살인했다고 자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자기는 살인 안 했다 그러고 무죄라 그러고 모른다 얘기해요. 하지만 수사한 사람은 그러한 진술 속에서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바로 가짜 뉴스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짜 뉴스를 하는 사람 뭐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전 다 봐요. 왜? 그 속에서 옥석을 가려낼 수 있기 때문에. 왜? 거짓말도 잠깐만 꼬리가 길어도 잡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문재인 정권을 제가 2017년 2월 달부터 제가 막 비판하는 강의를 막 했다고요. 그 전에 고대사만 강의하다가. 왜 그랬느냐? 국제관계 제 전공이 에너지 파이프라인하고 실크로드 프로젝트인데 그거를 연구하면서 전 중국을 중점적으로 연구했다고. 근데 중국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김대중 정권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아니 김대중 정권이 중국이랑 왜 붙어있지? 노무현 정권이 왜 붙어있지? 이 하다 보니까 걔네들이랑 어울려가지고 국제 코미테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아주 강경하게 비난을 하는 거라고요. 한국에서 뭐 제 나이 또래 지금 친구들 ROTC 동기들도 거의 80%가 좌파야. 저는 뭐 원래 정치적인 그런 거 없었다가 국제관계 연구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좌파 친구들이 많아요. 사실 제 나이 또래가 정교조 세대 아니에요. 제 밑으로 해서 대부분 좌파들이 많다고. 그런데 이런 걸 쭉 보다 보니까 이것들이 이게 아닌 거야. 이게 뭐 인권, 뭐 자유민주주의 이런 거 전혀 상관없고 결국 공산주의 혁명하는데 통일전선 전술을 쓴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강경하게 비난하죠. 강경하게 비난하니까 옛날 때 제 역사 연구하는 거에 팬으로 왔던 분들이 저를 극우주의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 얼굴 쫄아가지고 내 역사 팬들 다 사라질까봐 그러면 내가 입 다물어야겠네 그럴 것 같나?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 그런 거 신경 안 쓴다고. 에? 난 그런 거 신경 안 쓴다고.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건 말건 뭐 김 박사님 실망했어요. 뭐 어떤 소리를 하는 건 말건 난 신경 안 쓰고 난 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원래 그게 내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방송 보면은 댓글 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악플. 전혀 신경 안 써요. 신경은 쓰긴 써요. 저한테 욕 다는 새끼한테는 저도 똑같이 욕으로 받아줘요. 새벽 5시, 6시까지 누가 이기나 끝까지 가요, 저는. 그런 식으로 박살을 낸 쪽으로 가고 하여튼 뭐 상대방이 나오면 항상 저의 철학은 뭐 이웃집에 원수를 사랑해라 난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철저하게 함무라비 법전의 원칙을 따라갑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유목민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요. 그래서 어쨌든 뉴스는요 좌파 우파가 다 봐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드루킹 사건 그거 김어준의 파파이스에서 처음 얘기했잖아요. 그거 얘기하고 어떻게 됐어요? 민주당에서 그거 자기네들이 나와갖고 줬댔잖아. 그리고 또 예전에 전자개표 전자투표 사전투표할 때 투표 칸 떨어져 있고 붙어 있고 하는 얘기 있었죠? 그거 제일 먼저 누가 문제 제기했어요? 그거 김어준의 파파이스였어요. 그거 저도 봤어 그때. 근데 나중에 문제 나오니까 파파이스 방송이 입이 쑥 들어갔죠. 왜? 지들이 선거 이겼으니까. 근데 저도 그때 선거 갔었거든요. 저 투표용지 붙어 있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그것 때문에 했다고요. 난 분명히 붙어 있었는데 왜냐? 나 도장 찍을 때 겹쳐서 찍힐까봐 제가 조심조심 찍었거든. 그래갖고 내가 그 기억이 있었는데 막 사람들이 가짜다 아니다 했고 내가 헷갈리니까 이거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제 동생한테도 물어보고 제 어머니한테도 물어보고 다 물어봤다고요. 투표용지 붙어있어서 떨어졌어요. 다 붙어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었다니까. 두 종류가 있었어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근데 그렇게 두 종류인 줄 알았으면 저도 사진 찍어놨지. 몰랐으니까 안 찍었지. 근데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김어준 파파이스에서 문제 제기했던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일이 커지니까 쑥 들어갔죠. 그리고 또 어떤 문제 있었어요. 전자개표기가 조작 가능하다. 그것도 김어준 파파이스에서 나왔었다고. 근데 그거 어땠죠? 나중에 지금 이번 선거할 때 쑥 들어가 버렸죠.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어떻게 해킹이 가능한가 구체적인 설명까지 다 해줬잖아. 아니 그러면 해킹이 가능한 전자개표기를 왜 쓰냐고 도대체. 그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했다며. 그러면 이번 문재인 이번에 탄핵되고서 이거 했던 대통령 선거나 이번 지방선거 때는 전자개표기 쓰면 안 되지. 근데 왜 써요?
자기네들이 조작하려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조작 가능하다고 설명 다 해놓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내로남불이야. 그리고 항상 우리나라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될 거야. 정치는 정치인을 위해서 하는 거지 국민을 위해서 하지 않아. 좌파, 우파 정치인 다 똑같아요. 그래서 원래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은 원래 정치는요. 자기가 갖고 있는 정치 이념을 갖고 하는 거예요. 이념.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정치 이념을 갖고 정치하는 사람이 없어. 특히 우파 쪽에서는. 좌파 쪽엔 있어요. 사회주의 이념이 있잖아. 근데 우파 쪽에는 그 이념이 없다니까. 그래서 지금도 후보자가 안 나오고 방황하고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 저번에 보니까 뭐지? 비대위원장 뽑을 때 뭐 김도올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올리는 거? 이게 바로 그거. 이념이 없으니까 그런 게 나오는 거야. 이념. 그냥 인기 있는 사람 가오마담으로 내세워서 그냥 투표 때 표만 얻으려고 이런 생각만 하니까. 응? 그래서 원래 정치는요. 국민의 비난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원래 국민이 그 이야기하는 거는 네네 알겠습니다 하고 참고사항을 끝나고 결국 자기 생각 밀고 나가야 돼. 자기가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소신이 있으면요. 굽히면 안 된다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 그리고 뭐야. 전장의 폐기 이미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실버 게이트 그런 거를 자꾸 공공방송에서 얘기하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네. 나 원래 이런 거 원래 절대 얘기 안 해. 근데 그때 그 성상훈 대표가 갑자기 그 얘기를 갖다가 막 우리 반중대박 할 때 얘기하던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나왔지만 난 원래 이런 거 공식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아요. 비공식적으로만 얘기하지. 예, 왜냐면은 나도 살아야지.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네.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이 정치라는 거는 다 돈 먹고 돈 먹기고 자기 이익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선거가 없어. 그래서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목사님들이 주도하는 우파 부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선과 악의 전쟁이라 그러는데 저는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아요. 이건 선과 악의 전쟁이 아니라 이거는 이익 때문에 싸우는 거고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는 온갖 추한짓과 공작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떨까? 저는 지금 제가 생각하는 목표라는 게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목표는 뭐냐면요. 나 같은 경우는 늘 이야기하지만 묻지도 따지지 않고 중국 분열시키는 거고 만주수복하는 게 제 목표예요. 이게 내 목표라고. 그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공작 해도 될까 안 해도 될까? 해도 돼요. 살인 해도 될까 안 될까? 해도 돼. 거짓말은 어때요? 해도 돼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우파 사람들과 저의 큰 차이점이에요. 왜? 나는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는다예요. 이게 유목민의 방식이라니까. 전쟁은 이기고 보자예요. 이기고서. 왜? 이 세계의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에요. 아세요? 우리가 소위 정사라고 불리는 모든 역사책은 승자의 기록이라고. 최종적으로 승리한 승자의 기록.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정사로 분리되는 삼국사기. 책 이름은 삼국사기예요. 그러면 그 삼국사기라는 역사책을 쓸 때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학자들이 모여서 균등하게 역사책을 썼을 것 같아요? 아니죠? 그 김부식이가 쓴 거죠? 통일신라 시대 때. 아니야. 그지? 고려시대 때인가? 갑자기 막 헷갈리네 내가. 어쨌든 간에 신라 위주로 썼잖아요. 신라 위주로. 왜? 신라가 통일을 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는 거라고.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에요. 그거 절대 잊지 말라니까. 그래서 어차피 역사는 뻥이에요. 즉 우리는 이기고 봐야 된다예요. 그리고 중국은 이기고 봐야 된다는 생각이 철저하죠. 그래서 뭐야? 중국은 이기고 보기 위해서 뭘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을 상대로 해서 온갖 불법 해킹, 산업 스파이, 그 다음에 온갖 공작전, 미인계, 뇌물, 온갖 짓을 다 하잖아. 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미제국주의, 아메리칸 임페리얼리즘 얘기하고 미국이 다른 약한 나라를 괴롭히고 침략한다. 이런 얘기하면서 계속 프로파간다 공작전들도 펼치잖아. 그러면 중국은 그런 거를 하면서 지금 남이 나라 가가지고 그 뭐지? 우리나라 같이 뭐 주변 중국 주변 국가들을 뭐 조공국으로 만들려고 하지를 않나. 말로는 뭐 평화를 얘기하면서 사드 배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온갖 파렴치한 무역 보복을 하지 않나. 미국이 무역 보복할 때는 미국을 비난하는데 자기가 할 때는 정당화시키고 이런 온갖 양아치 짓을 다 한다고. 왜?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근데
우리는 왜 중국처럼 하면 안 되지? 상대방이 저렇게 한대. 이런 건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뭐와 똑같은 거냐면은 우리가 지금 복싱 그 매치를 하는데 이 새끼가 들어와서 나한테 킥복싱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복싱은 규칙이 뭐야? 손으로만 때리기잖아. 근데 이 새끼가 발길질을 하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계속 그냥 복싱을 할까? 아니지. 그다음부터는 개싸움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가 킥복싱해? 그러면 나는 스트리트 파이트로 나간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어디다 대고 이 개질하래?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빌어먹을 조선의 선비의식 때문에 뭔 놈에 그렇게 명분 따지고 체면 따지고 윤리 따지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난 그런 거 없어요. 나는 아주 처절하게 치열하게 싸운다 해요. 그러한 그 전투력이 없기 때문에 좌파 애들을 못 이기는 거야. 응? 걔네들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온갖 짓을 다 해야 된다고. 왜? 상대방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렇게 나오면 더 강하게. 그래서 저는 좀 관점이 달라요. 악은 더 강한 악으로 죽인다 해요. 그게 제 사고방식이야. 이독, 치독이라고 하죠. 한방에서는. 응? 상대방의 악을 선으로 보듬어 안는다? 웃기고 있네. 나는 그런 생각은 철저하게 반대야. 왜? 그게 듣기만 아름다워. 듣기만.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해갖고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좀 사례주의라고 했잖아. 사례. 그래서 안 믿어. 그런 거. 적은 죽이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평화는 우리나라 한국인들, 좌파, 우파를 떠나서 한국인이 갖고 있는 그 평화의식하고는 달라. 뭐 이렇게 뭐 비둘기가 날아다니고 올리브 이파리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거 전혀 제 취지 아니고 저는 제 주변에 개기는 적들을 다 목을 따서 쓰러뜨린 다음에 시체들 더미에 앉아서 담배 피고 이렇게 술을 마실 때 그 고요함이 내가 느끼는 진정한 평화라고 했잖아요. 어? 나는 그런 생각 안 한다예요. 좀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그 과거에 그 기만민족에 좀 기질을 가졌으면 해요. 왜냐면 왜 이렇게 약해 빠졌어? 어? 하나같이 착한 애 컴플렉스에 빠져갖고 어떻게든 좋은 이미지를 보이려고 그러고 자기는 깨끗하고 순결한 뭐 나 응? 하지마 그런 거.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응?